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저희 방송이 이름을 얻고 오랜 기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정감사방송과 선거방송의 평판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정말 대단치 않은데 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다른 매체들이 저희처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번엔 정말입니다. 미디어가 정치를 다루는 태도 때문에 정치와 우리 현실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 23년 9월 네 번째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고민해봅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애증의 정치클럽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어서 가시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구두 합의 정도 됐는데 애증의 정치클럽 전원 혹은 일부는 국감 방송에 투입됩니다. 그렇습니다. 겪어봐야 저런 소리가 안 나오죠. 혹은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중의적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하하. 국감 이전에 국감 방송의 인트로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근데 애증의 정치 클럽의 컨텐츠는 이미 저희 국감방송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주제도 그렇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또 국감 시간에는 제가 국감하고 선거 시간엔 제가 평소에 많이 못하던 말을 많이 하죠. 정치인들의 관계나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 처음에 할 때 샘플로 보내주신 게 국감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네.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파업 캠페인 남해에서 온 바다보물 바보상회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만약에 너네 집에 14조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가족도 아닌 친척들끼리만 모여서 30분 회의하고 갑자기 팔면 어떨 것 같아? 왜 팔아?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14조 5천억 원을 팔기로 단 30분의 회의로 결정했습니다. 그 비싼 돈이 되는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병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추석 선물은 진경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석 선물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신 777시 못한 여러분, 추석 선물을 준비할 기간이 딱 이번 주 아직까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서두르셔야 하지만 며칠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당일 아니에요? 이게 방송 나간 날짜 생각하면은? 이죠. 금요일.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시키면 다음 주 초에는 받아보시죠. 그렇죠. 네. 오늘입니다, 여러분. 평산네이처 사장의 보자기 싸는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평산네이처 사장이 직접 싼 친필이라고 하고 뭐라 그러지? 친쌈? 네. 좋네. 네. 친쌈 보자기 한정판이 100개 한정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품절이 됐어요. 네.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자기를 추가로 공수했습니다. 더 샀습니다. 네, 이 보자기도 주문 제작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네. 제품 상세 페이지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서 벨빅클럽장이 새로 나올 카르텔 후디의 샘플을 보고 왔는데요. 네. 그냥 지나오느라고 건조해도 못 봤죠? 네. 네. 저거 지금 이번에 만드는데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박스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그럼 뭐 하나에 얼마였구나. 그렇네. 네, 보자기 비싸요. 많이 사주세요. 네, 이 눈물겨운 정성어림의 반할지경입니다. 추석맞이 선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려 2만원 할인. 거기다가 선물용 포장 선택도 무료입니다. 추석맞이 이벤트가 끝나면은 이 무료로 제공되던 선물용 포장 박스가 4,000원
이번엔 칼같이 바꿔놓겠습니다. 박스와 보자기 포장은 8,000원의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실비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추석 전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이 보자기가 대구 서문시장 원단 가게에서 직접 선택해서 소량씩 주문 제작한 제품이래요. 손 많이 갑니다. 푸른대구 밝은 미래 세계 속의 패션대구. 맞아요. 컬러풀 대구. 컬러풀 네, 대구. 컬러풀 대구에서 온. 네, 컬러풀 대구였죠. 네, 파워풀 보자기 아니고요. 윤석열도 즐겨가는. 푸른 대구 밝은 미래요? 네. 쩝. 네. 네. 네, 일단 먼저 하나씩 챙기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한 숟갈만 먹어봐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퀄리티. 진경옥 추석 선물로 매우 좋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대정부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주의 주중에 벨비클럽장이 저한테 이런 이슈들 중에 골라달라라고 저한테 몇 개를 보내요. 7, 8개를 보내요. 그럼 제가 2개를 고르거든요. 이거를 고르면서도 제가 왜 골랐는지 모르겠고 이걸 보면서도 굳이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방송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된 일이죠? 이슈 2. 대정부 질의는 필요 없는 것일까? 이거 사실 제가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클럽장님한테.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문 1면을 노션에 쫙 아카이브를 해요. 네. 1면 기사를 다 읽지는 못하고요. 그걸 다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붙하면은, 그, 연합뉴스에 가시면은, 아. 조간 신문 타이틀만 쫙 올려줘요.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재밌는 건 좀 보고 뭐 그러는데요. 상당히 되게 직관적인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시점에서 뭐 이걸 다루네, 저걸 안 다루네, 혹은 같은 사건도 이렇게 표현하네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그렇습니다. 제 나이만 해도 가판대를 보고 하던 생각이었잖아요. 가판대요. 그래서 옛날의 시민들은 다들 이 훈련을 할 수 있었죠. 네. 편의점 앞에 가판대를 보고 있으면 데스크들이 세상을 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샌 그걸 찍어서 올려주는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없어진 게 그거네요. 가판대가 없어졌네. 가끔 거리 가다 보면 복권가게 같은데 지하철에도 막 있었는데. 있긴 있어. 네. 가끔. 네. 가끔 있죠. 가끔. 네, 진짜 가끔. 그게 이제 정치에 아무 관심 없다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 할 때도 그걸 매일 보고 있으면 이게 타임라인이 이게 줄거리 편의점 알바는 시사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보여서 네.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 편의점 알바할 때 신문 찾는 분한테 항상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네. 저 때까지만 해도 필수였거든요. 편의점 신문은.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8개를 보는데요. 그중에 경제지가 2개라서 이거 빼면은 이제 6곳이죠. 그러니까 일반 종합지가. 근데 같은 건을 일면에 싣는 날이 생각보다 적어요. 21세기의 변화 중 하나죠. 20세기만 해도 너도 나도 똑같은 게 일면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평가했죠. 같은 사건의 헤드라인을 뭐라고 뽑는가. 저도 이걸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직접 모아보니까 뭐 한 6개 중에 반 이상이 같은 날일 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날 3개 이상이 같은 아이템을 뽑은 날에는 좀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9월 12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네. 이제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북러 정상회담 전망을 다뤘는데요. 이제 그럴 때죠. 네, 정상회담이 있기는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왜 하는지 물음표만 남은 대정부 질문. 보통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건 일면에 안 쓰거든요. 이게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든. 네, 보통 차라리 다루면은 뭔가 거기에서 발언을 따옴표를 처리해서 뭔가 싣거나 하죠. 이건 그냥 조선일보 개인적인 궁금증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네. 대정부 질문은 더더욱이 일면이 되지 않아요. 네. 예. 근데 근데 이게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오래된 궁금증이었다는 거를 제가 끝에 가서 말할 건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12일이면은 대정부 질문 다음 주였어요. 무려. 어헉! 네. 맞다. 5, 6, 7, 8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시의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번 대정부 질문이 개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미 대정부 질문 기간에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한 얘기였어요. 야, 거의 실수에 가까워요. 이걸 일면에 냈다는 건. 하지만 일간지는 일면 톱을 고르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은 그렇죠. 그리고 다 의도할 뿐이죠. 북러 정상회담이 무슨 가벼운 사안도 아니었고요. 네. 물론 다음날 다루긴 했어요. 왜냐면 다음날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날은 진짜 거의 5곳? 뭐 다 똑같이 그걸로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그래서 뉴스에서 뭘 다뤘냐 하면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대체로 정치인들 소리 지르는 클립만 본 것 같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보도들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그래도 이건 나는 봐야지 않을까? 이러면서 라이브를 틀었다가 껐어요.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서. 기본적으로 듣기 힘듭니다. 네. 네. 뭔가 좋은 목소리로 얘기를 안 하고 네. 좋은 내용으로 말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이 헤드라인을 보고 나서야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제 회의록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렇죠. 네. 회의록은 시끄럽게 굴지 않아요. 네, 물론 그것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왜 이 시점에 일면에서 대정부 질문 얘기를 왜 하는지라고 다룬 건지 한번 그 대정부 질문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봅시다. 네. 일단 뭐 언론이 뽑은 쟁점들을 좀 볼게요. 비카인즈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 기사 500개 정도로 통계를 뽑아봤는데 네. 사실 안 뽑아봐도 잘 보이긴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순서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홍범도 흉상 이전, 김만배 인터뷰 허위 보도,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입니다. 그리고 잼버리 좀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안건들의 비중이 제일 컸어요. 대정부 질의에서. 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루지 않은 의원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정부 질의가 이제 주제를 나눠서 진행되잖아요. 네. 나흘간 정치, 외교 통일, 경제, 교육, 사회, 문화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각 부분에 좀 맞게 변주를 해서요. 그렇죠. 자, 정치인의 입장 볼까요? 언론이 많이 다뤄주는 이슈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심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1순위죠. 그렇죠. 네. 우리가 국정감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국정감사 보면은 가장 핫한 이슈가 있으면은 모든 상임위에서 그 이슈를 어떻게든 자기네 것처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다루죠. 네. 그게 정치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외에 화제가 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뭐 그 특별히 논란이 된 것들. 뭐 민주당 서른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 이분은 자기 당대표와 여당 대통령을 다 탄핵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죠.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아마 무정부 상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선거일은 다 무정부 상태죠. 네. 깜짝을 놀랐어요. 네. 뭐 선회해 주는 것도 보기는 봤는데 뭐.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이제 신원식 후보가 이완용은 어쩔 수 없다를 터뜨린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걸 잊지?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제 좀 설전을 했어요. 총선 출마하실 거냐, 뭐 이런 내용으로. 네. 이번 정권 들어서 대정부 질의가 내용이 없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이죠. 네. 일단 이 사람부터 보도하려고 하니까. 네. 많은 매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서른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기사에서 거의 홍범도 장군만큼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비카인즈로 통계를 내보면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옆방 의원실 기분은 어떨까? 시비 걸어서 이렇게 이름이 많이 탄다? 일반적인 격언이잖아요. 정치인은 부고 빼곤 다 많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이런 뻔한 시비 건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보좌관들은 허탈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정치에 관심이 나는 조금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치인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 친구 중에서는 진짜 김종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뭐 이해찬이면 특히 원로일 수도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이슈된 사람만 알고. 이해찬은 이해찬이요? 네. 이회창도 모르지만 이해찬도 몰라요. 맞아요. 둘 다 모릅니다. 법하죠. 네, 모를 법하죠. 네, 뭐 이 외에도 그렇죠. 가끔 지나가다가 뭐 그 인스타 릴스 넘기다가 뭐 뉴스 컷 있으면은 그때 언급된 사람이 있으면 좀 기억하고 뭐 그 정도겠죠. 네. 뭐 그분들이 몰라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물론 제가 앞서 간단히 언급한 이 쟁점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염수 얘기 해야죠. 네. 뉴스타파 얘기 뭐 할 수 있죠.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네. 뭐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에 직결됐느냐라고 하면은 좀 물음표가 그려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안 다뤘지만 좀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할 법한 것들. 네. 대체로 이제 둘째 날 이뤄진 경제 관련 질문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날은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세수 부족이랑 법인세 인하 문제가 여러 번 다뤄졌어요. 요게 이제 경제 관련 방송이나 경제 관련 기사 같은 거를 보고 있으면은
세수 부족한 게 문제가 큰데 어떻게 정부 잘못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를 경제지가 많이 노력하고 있죠. 아, 네. 최근에요. 그렇죠. 네. 올해 세수가 59조 1,000억 원 덜 들어올 거라고 추산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외국 한평형 기금, 외평기금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네.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평기금은 뭐 하는 거냐? 환율 관리를 위한 기금이에요. 환율이 무너질 때 방어해주는 제방 같은 역할이죠. 그렇죠. 달러를 사거나 원화를 뭐 쟁여놓거나 뭐 그런 용도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이라는 데서 돈을 빌렸었어요. 한동안. 공공자금 관리기금. 네. 그렇죠. 저는 공자학원이 떠올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재경에서 공자라고 쓰면 이거죠. 네. 네. 그렇죠. 공자기금은 그럼 뭘 하는 곳이냐? 이제 각 기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여기서 돈이 남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돈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럼 돈이 남는 것들은 미리 좀 여기 좀 적금처럼 줘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걸 좀 보관해두고 모자란 데가 있으면은 그걸 좀 빌려주는 거예요. 네. 네. 보통 이제 돈이 주로 남아 있는 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기금이 있고 대표적으로 네. 우체국 예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건전한 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용자사업 재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갚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쓸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급할 때 쓴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신호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잘 안 쓰죠. 이게 정부 일반 회계에 쓸 일이 잘 없어요. 네. 네. 다른 기금에다가 쓰는 일은 있어도. 그리고 회계가 엄청 더러워지겠네요. 그래서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이게 분식회계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굳이 공자기금을 이용하는 거는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나랏빛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너네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중요한 곳간에서 빼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질문인 거죠. 네. 재정 건전성을 모든 것에 이유로 대고 있으면서 왜 카드 돌려받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네. 원래대로면 야당은 이걸 정말 많이 때렸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날밖에 안 나왔어요. 경제 관련 질의를 하는 날에.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세수가 부족한 것은 재정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여유가 있는 데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서로 간 대차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자금을 가지고.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IMF를 겪어본 기성세대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 건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 이건 그렇게 일면용은 아니었다 보니 이 기사가. 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재정 공정성 기조랑 굉장히 배치되는 것으로 또 비판을 받는 게 법인세 인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법인세가 세수 적자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얄미워 진짜. 네,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았다. 실제로는 괄호 열고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경제가 나쁘니까 법인세 결손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안 했으면 지금 기업들 상황이 더 어려웠을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갑자기 다른 말을 합니다. 국가재정 상황을 물어보는데 법인세 인하를 안 했으면 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 이건 가치관이 그렇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린 국가재정이 바닥나는 한이 있어도 기업을 더 도와줄 거야라는 말을 여기다 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피태 세우고 떠드냐면 다른 언론들도 좀 피태 세우고 떠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 논리가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면 그거를 통해서 네. 어쨌든 국가에 돌아오는 게 더 많다. 약간 이런 논리로. 그렇죠. 낙수 효과죠. 네. 그게 이명박 정부의 경제관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먼 얘기냐면은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없어가지고 카드값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우리가 카드를 좀 써야지 경제가 돌아가지고 나라 경제가 살고 그래야 우리 벌이가 높아져서 그래야 우리가 카드값을 갚을 수 있지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리볼빙해. 그렇죠. 이건 진짜 어제 얘기했던 그 오세훈 그 시장의 즐거운 선택 같은 얘기인 거죠. 네. 우린 10,000원의 행복을 찍으면서 즐겁지 않잖아요. 매일매일이 10,000원의 행복이니까. 네. 즐거운 법인세 인하를 얘기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제 민생과 직결된 것 중에서 그나마 언론이 좀 다룬 거였어요. 네. 그리고 국회에 원리를 하나 집었습니다. 건조 에디터가요. 네,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적 디폴트예요. 네, 저는 제가 이거 회의록 싹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뭔가 저는 그냥 대충 정부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지역구 현안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자기 관심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 소속만 지우고 그냥 질의 그 속기만 보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건 또 이제 국감과 선거 시간에 저희가 많이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지역구 현안만 얘기하는 사람부터 떨어뜨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그렇죠. 하기 때문에. 다만 보수 정당은 특히나 이 한나라당계 정당은 열심히 일할 때는 주로 다 지역구 일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지역구 일 안 해요? 민주당도 지역구 일 겁나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계속 재선되고 삼선되죠. 다만 야당일 때는 처리 안 해줍니다. 네. 야당은 기본적으로 주된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여당은 왜 다양한 얘기를 하느냐? 들어줄 법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들어줄 법할 때는 전국 이슈부터 내야 국민들에게 좀 좋은 정치인이겠죠.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언론발 주요 쟁점은 주로 야당이 쓰는 카드죠. 예. 물론 여당 의원들도 얘기는 합니다. 근데 질의 전체 시간을 거기 쓰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 민주당 경우에도 지역구 현안을 다룬 의원들이 진짜 몇 명 없었는데 있는 거 따져보면 다 전북 의원들입니다. 다 새만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전북은 지금 새만금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고 사람들이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아주 나쁘게 말하면 알아버릴까봐 겁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나마 좀 좋게 얘기하자면,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산업들이 새만금의 군산에 몰려있는 산업들이 철수될까봐. 네. 겁나는 사람들이 있고. 둘 다 뭐 이상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에 국물용 중대멸치에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에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에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그러면 일단 뭐 지역구 보기 전에 뭐 관심 의제에 대한 질문들 먼저 볼게요. 네,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한전부채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질의였어요. 김정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야당의 카드보다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서 올릴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무작정 전 정부를 탓하며 국민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할 만한 지적이죠. 네. 저는 무조건 이 민생인 거 생각했을 때 전기요금 올려서 되느냐라고 하지 않은 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유럽의 탄소 국경제 CBAM이죠. CBAM. 네.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 네. 이것의 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이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장 기업들도 수출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볼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공급 체계를 좀 마련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실제로 많이 찔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감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얼마 전에 그 애플이 또 이제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제품 발표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선언했던 게 뭐 2030년까지 완전히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정말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근데 오늘 어떤 오마이뉴스에서 아마 누가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윤석열 대통령 꼭 봐야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애플 부품에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이 정권의 지금 기조대로 가면 애플의 그 컨퍼런스는 한국 물건만 빼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너무나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애플이 이제 아이폰 한 대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탄소가 얼만큼인지 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탄소라는 거는 사실 없는 거 아닐까 하면서.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 개념이 CF100
100이죠. 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한다. 그 둘은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CF는 원자력 에너지를 거기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은 이게 CF100이냐 아리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환경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굳이 항상 CF100이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수출 안 하겠다는 소리. 네. 그럼 어떻게 이 지표를 회복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제 상저하고 한다면서? 저기 문재인 탓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한국은행이나 총리의 이야기를 받았었으면 지금 경제지들은 후속 보도를 내야 되거든요. 상저하고 어디 갔느냐? 네. 예. 저는 경제지가 이 문제를 안 다루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항상. 네. 그죠. 우리 어제 시간에도 얘기했던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경제를 어떤 메신저가 떠들 때 그 경제가 공공의 경제냐, 국가 경제냐, 기업 경제냐, 내 경제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온도가 다르거든요. 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경제지 기자들은 그냥 김만배가 되고 싶은 우리 집 경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이해할 때 쉽습니다. 지역구로 넘어갈게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지리가 짧아요. 그 언론에서 거의 안 다룹니다. 찾아봤는데. 왜냐면은 네. 그건 이제 지역 언론에서 맞아요. 네, 네. 우리 지역의 무슨 의원이 네네네. 대정부 질의에서 고도 제한을 질문했다. 맞아요. 요 한 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지리도 그런 한 줄이에요. 이러이러한 사안이 우리 지역구에서 정말 중요한데 확실히 하는 거 맞지? 그렇게 말해줘. 그 네. 기사도 읊을 수 있어요. 라고 질의했다. 뭐 네. 이런 질문에 땡땡땡 장관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맞아요. 답변했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네,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다 중요하지 않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넘어갈 건 아닌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몇 개 좀 가져왔어요. 근데 네. 그걸 검토하는 방향이 무조건 이 의원이 말한 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선 이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을 볼게요. 기장이죠. 네, 부산 기장군입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다뤘어요. 기장에는 고리 원전이 있죠. 네. 이제 지난 5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발전소 보유 지역에 전기요금제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네. 님비 현상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하면 이제 발전소랑 송배전 인프라도 좀 분산을 시킬 수 있고 전기세가 싸니까 기업 내에 뭐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 산업 유치가 촉진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제 혜택을 어떻게 줄 건데 이 시행 방안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디테일을 좀만 더 짚어봅시다. 네. 자, 기장 국회의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는데 정부 차원의 시행 방안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구만.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실이 아마추어인 거죠. 이건 원안을 낸 사람이 무능하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네. 그럼 원안을 낸 사람은 그냥 무능했나? 아니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정도의 배지만 수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어려워지느냐. 기장군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건 기장군에만 혜택을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기 큰 지자체 나머지 정치인들도 설득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해운대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 부산이다 오케이 해주고 부산에 혜택을 달라고 했다고 치자. 경남이랑 울산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당내 PK가 분열해요. 따라서 그렇게 하자고 못해요. 네. 부산에만 다 달라고도 못하죠. 경남에만 다 달라고도 못하죠. 부울경에만 다 달라고도 못하죠. 그럼 기장에만 다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건 통과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통과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 불만이 대단할거든요. 왜냐하면 기장군은 이미 원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특혜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SOC가 많아요. 기장은 잘 삽니다. 그래서 물론 기장군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반대하시겠지만 본인한테 돌아오시는 건 없으니까. 이래서 내용이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역구 얘기만 하고 싶다가 결국 지역구 민원도 해소를 못 해주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앞에 있는 그다지 멀지 않은 동네죠. 김해 김정우 의원이 내놨던 아젠다에 비하면 얼마나 폭이 좁고 실용성이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네, 기사 한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같은 법안인 거죠. 네, 다른 동네 이야기를 더 봅시다. 네, 엄태영 의원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고요. 네.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다뤘어요. 이건 온 지역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 빼고. 네, 여기 참여하는 지자체가 지금 제천 당향을 포함해서 28개거든요. 네. 네,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 정착시키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올 10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연장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이제 한 장관은 유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답했다. 네. 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엄청 길게 했더라고요. 누가요? 한동훈 장관이 답을 하면서 엄태영 의원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라고 설명한 그 제도를 엄청 길게 설명을 해요. 이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어차피 지난 대선에서 양쪽 선본이 다 얘기했던 게 이제 이민청과 동포청이고 네. 동포청은 이번에 생겼죠. 네. 근데 이 동포청과 이민청 추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출입국 정책단장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최근에 연설도 했죠. 특이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금 총리예요 거의. 부통령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민정책 관련해서 어디였죠? 가서 연설을 한 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막 돌려보고 네네, 막 맞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체 엑스포 유치 때문에 안도라에 가서 뭘 했을까요? 아무도 취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안도라거든요. 알아보기엔 거긴 너무. 안도라 공국에서 뭘 한 거예요? 여튼. 어디 있는 거죠? 아무튼 요즘 또 외국인 정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시대전환 곧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참 감히 아니구나 뭘 감이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 사람 금방 간다고. 네. 네. 저 컨펌이 났습니다. 네. 네. 깊은 한숨을 쉬시는데. 근데 이거는 좀 딴 얘기인 걸 수 있어. 아니에요. 전 듣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조정은 의원이 이제 국회에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너무 그때 알던 조정은 의원이랑 지금 알던 조정은 의원이 너무 약간 행보가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애틀란타 인근에 이제 클락스턴이라는 난민과 이민자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난민 관련 단체들이랑 미팅 주선하고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나가고, 또 제가 이제 팬데믹 때 한국에 왔는데 그때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에서도 이제 마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냥 참석하러 갔는데 거기 갑자기 조정은 의원이 딸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은 의원을 딱 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자기 딸이 오고 싶다고 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냥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런 데는 참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 또 기자가 있었는데 기자가 조정은 의원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인터뷰 안 한다고, 자기 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거기서 진정성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한 약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행보가 너무 막 바뀌어버려가지고 저는 되게 좀 너무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걸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아는데, 결국은 일관성을 찾아보려면 가까이서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타자가 당겨쳐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주로 타고가 갈 거예요. 이걸 알아보면 그냥 쉬프트를 쓰겠죠. 근데 말고 내가 걔 베프야. 걔 눈빛을 보니까 걔는 너무 착해. 너무 집중력이 높은 애야. 바깥쪽으로 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후자는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조정훈 의원은 모든 지표가 다 이 사람이 보수정당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선거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튼 조정훈 의원. 네. 대정부 질문에서도 외국인 정책만 다뤘습니다. 네. 앞서 엄태영 의원 질의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뭐 제가 말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최근 정부의 유학생 정책 기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요약하면 이렇거든요. 그 기존 유학생 제도가 화이트 칼라 인력 수급에 집중해 있어서 유학생 취업 기회를 제한했다. 네. 유학은 일단 왔는데 사실 뭐 지금 그냥 일반 대학생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유학생이 화이트 칼라 취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아있다 불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열어서 생산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유학 후에 불법 체류 문제도 막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조정훈 의원도 이걸 받아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비판을 하는데 다 썼어요.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네. 근데 왜 교육부 장관을 불렀을까?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유학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도
약간 비잔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왜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를 할까 그러면 세상에 법 없이 되는 게 어딨어? 같은 말이죠. 하긴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 유학생이 대부분 석박사가 아니라 학부생 혹은 어학연수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재를 수급한다는 정책 목표에 맞지가 않고 대학 돈벌이용으로밖에 안 된다. 특히 사립대학들. 네. 뭐 이건 뭐 일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인 대학생들이 외국인 혐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못된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에타 화면을 캡처한 걸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을 뒤집어도 그게 자기 소신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준이 되는 학생들만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한국 대학생들의 외국인 혐오는 깊어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내가 지금 뭐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랑 같은 학교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인 유학생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논리인 거예요. 근데 네.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왔어. 다 걔네들이 이겨. 그게 미국이죠. 그 백인 친구들이 한국인 인도인 좋아하나요? 그래서 얘는 공부를 잘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요번에 네. 얼마 전에 그 큰 사건 있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예전에 적극적 차별 철폐.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교들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인종 쿼타를 늘리기 위해서 네. 다른 인종들을 이렇게 더 뽑아주는 그런 제도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철폐가 됐어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동양인들이 거기에 그거를 이제 무너뜨린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이용이 당했는데 왜냐하면 하버드 같은데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 동양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 동양인들한테 훨씬 더 까다로운 거예요, 입학 기준이. 네. 그 공무원 성별 할당제처럼 되어버린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인들이 이제 이건 부당하다, 이건 아시안 학생들한테 너무 부당한 제도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철폐하는 걸 도왔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최초의 디자인을 잘하면 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번 주에. 최초의 디자인을 잘하면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남학생들을 구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죠? 네.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된 대학 입학 역시 디자인을 잘했으면 백인들을 구제했을걸요.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데 화가 난 여론에 부닥치면 보통 없애버리게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를 과연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고민했을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보시죠. 에타 캡처를 퍼왔다는 것부터가 사실 못된 의도만 읽히죠. 그렇죠. 맞다. 네. 조정훈 의원 지역구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맞다. 네. 그 에타 캡처에 이어서, 아까 유학생,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이 돌아오면은 대학생들이 좋아할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성급하게 유학생을 많이 들여보내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더 소외감을 느끼겠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인 학생이 많으면 중국어를 배우게 돼서 좋고요. 학교 앞에 마라탕집이 생겨서 여러 가지, 네. 그쵸.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많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따라서 무작정 다 받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재가 아니면 돌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타격 패턴 분석해보죠. 이 사람, 인류를 대상으로 하이어라키 짓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제 그렇죠. 일관성 보이죠? 네. 네.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해주지 말자는 거 역설할 때부터 느껴지죠? 네.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맞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것까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히틀러 초창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지금 I told you so 모먼트긴 한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 안 하다 내가 말을 뒤집었으면 말을 안 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2타자는 이렇게 7타자라고. 단톡방이 너무 생각나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1순위 섭외 그 기사 제가 딱 보냈을 때. 네. 대표님의 그 말. 그럼 짱 뭐라 했어요? 침울함이 느껴지는 그 카톡들. 네. 왜 침울한지 알아요? 몰랐거든. 네. 예상을 못했거든. 예상을 못했다기보다 그래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도 다시 만나고, 네. 같이 그쵸. 한솥밥 먹게 되고 다시. 자, 이 문제예요. 앞에 그 요까지 저 외국인 정책 얘기 시간만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외국인 정책 얘기에서 하나 더 되게 의지에 차서 한동훈 장관이 자꾸 동포청 생겼을 때 뭘 지원해 다 얘기해요. 해외 동포들 많이 사는 곳에 한글 지역 언론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보도 어디에서나 다 나옵니다. 네. 해외에서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인력을 안 늘려주거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은, 보수 정권은 기꺼이 공무원을 줄이죠. 이미 줄이고 있죠. 네. 예. 자, 그리고 이거 보죠.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 지역은 기본적으로 비자제도 완화시켜달라. 우리 지역에만 한해서 완화시켜달라라고 다 얘기해요. 지역 언론 지금 사활 걸었습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 네. 보통 이제 E9, E7, F2, F5 이런 순서로 봤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비전문직 들어왔다가 전문직 자리를 얻게 되면 거주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얻든지 말든지 하는 그 방식. 이걸 확 줄여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외국인 지역은 개토화됩니다. 왜? 브로커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F5 바로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특정 직장에 종신계약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데 성매매를 하게 되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받지 못해서 이걸 받는다고 약속받았는데 이걸 받지 못해서 불체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브로커와 연결된 범죄 세력에 의해서. 얼마 전에 손희상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더 웃긴 게 또 조정훈 의원이 그 개토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준이 되는 사람만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수준이 되는 사람들도 개토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왜? 네. 공무원이 적어서라고. 이민청을 만들면 한국처럼 인구 가파르게 줄어드는 나라는 이민청에 미친 듯이 많이 채용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민청에 사법권 쥐어주고 이민과 관련돼서 수사하는 경찰들, 검사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고 되게 많은 권한과 인력을 쥐어줘야 돼요. 이 정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데서 이 정책이 잘 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뉴욕처럼 해야죠. 네. 그저 에타 보고 또 뭐 볼까? 이 사람들? 요즘은 뭐 보지? 펜코 보나? 펜코 보고 정치할 사람들은 블라인드 보겠네? 예. 문제점이 생겨서 어떤 게 골아 터지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자고 하겠죠. 조정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할 거예요. 네. 앞으로. 아니 본인이 혐오를 키운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서 네. 유태인을 쫓아내자고 하는 이 과정이 히틀러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네. 참고로 그런 얘기는 덕후에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덕후를 참고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지 못하니까요. 우린 못 들어가요. 하지만 전 들어갈 수 있죠. 네, 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까 대정부 질문 기사 500개 키워드를 분석해봤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언급된 키워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네, 당연하죠. 말을 제일 많이 했을 테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비슷하게 윤석열 정권, 민주당 기사에서 당연히 언급될 주체들을 제외하면 1위가 오염수고요. 2위가 뭘까요? MM. 네. 막말입니다. 네. 그리고 3위가 고성입니다. GS. 네. 자, 그나마 민생과 직결된 건 오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홍범도 장군도, 그리고 다른 의자들도 다 이 막말과 고성 밑에 있어요. 이야. 네. 자, 그럼 알 수 있습니다. 막말과 고성이라는 단어가 필히 들어가야 하나 보다. 그렇죠. 라는 네. 걸요. 이게 없으면 기사를 못 쓰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만약에 이제 틱톡의 게시물도 글로 누군가가 정리해 놓는다면 1위는 아마 귀여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자꾸 강아지 고양이만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필수 요소. 어른들 말로 해서.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가장 위에 있다는 거는 사실 아까 제가 분석 안 해도 의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 유튜브에 대정부 질문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썸네일 보면. 네. 그럼 이제 언론이 원하는 건 특정 쟁점이라기보다 장면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대부분의 보도가 이런 식이죠. 이런 막말이 논란 이라면서 해당 발언 클립을 넣거나 혹은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 뭐라 했더니 그 장내에서 누가 뭐라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 누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는 거죠. 이제 이런 말 말고 정책 얘기 듣고 싶다. 네. 그때 정책 얘기하면 안 듣죠. 그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건 마치 영화에 야한 장면 꼭 들어가던 시대에 야한 장면만 편집해놓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그림에서 최고로 나쁜 사람은 누굴까? 여기에선 미디어가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국정감사 보도 때가 약간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나요? 지작년에 얘기했나요? 정책 얘기였는데 네. 나는 풀로 봤으니까 그게 정책 얘기인 걸 아는데 네. 거기서 목소리 높은 부분만 잘라서 정책 얘기 안 한다는 기사를 내는 언론이 정말로 많다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들어서고 이제는 막말 보도만 됩니다. 왜냐하면 몸싸움 보도를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실제로 대정부질문 막말, 대정부질문 고성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프가 완전히 그 우상향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국회는 하지 않는 나쁜 짓들이 많아진 대신 언론은 선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업무 습관일 텐데 아니면 데스크에 네. 그냥 정형화된 업무 습관일 텐데 네. 굉장히 사회에 해가 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마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또 조정은 의원 얘기긴 한데 저희 그때 그 네.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정치 판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전에 몰랐던 거 하나가 있는데 네. 정치인은 연예인이랑 똑같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너무 잘 깨달으신 거죠. 네. 네. 왜 몰랐을까가 더 궁금하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베이비클럽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크고 오래 갈까 봐. 근데 예상되는 패스긴 했어요. 그래도 그냥. 네, 괜찮아요. 저희 아빠도 안철수 뽑았었어요. 네. 네. 그건 의미가 크네요. 의미가 크죠. 네. 그래서 진짜 작년 대상까지만 해도 저한테 진짜 이번에 또 배신당하고. 진짜... 임경빈은 어릴 때 안 빠였고 성가비는 환 빠였어. 누구나 과거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혼꾸녕 크게 나야죠. 네. 여튼 땅을 치고 계시고요. 네, 그럼 대정부 질문 관련 사설 제목들을 한번 볼게요. 네, 조선일보 정말 갈 때까지 간 막장 국회. 한국일보 태영호 혐오 막말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건 뭐냐면 태영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장내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앙일보 대통령 탄핵 발언의 난장판 마지막 정기국회도 실망 안기나 다 비슷합니다. 네, 주요 언론사에서 이제 칼럼들의 제목의 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무엇을 내놔도 이 결론만 내는 습관이 평생 유지될 텐데. 네. 제가 다 들여다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할 얘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그쵸. 네. 죄송해요. 그만 얘기할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할 거 있었잖아요. 네. 예. 국간방송 매일 올라온다고 들을 거 많다고 안 들으시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길어진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네. 예. 일면에 나오는 정치 혐오 아니어도 조선일보 일면에 나오는 정치 혐오 아니어도 정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는 긍정적인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논의할 만한.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죽방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 없이 어획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함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 있는 선물. 바보상회 프리미엄 죽방 멸치 세트. 안주 사세요. 추석 명절 식구들 모여 막말 고성 식구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추석의 존재 이유. 명절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갈 때까지 간 화투판. 식구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한잔하게 되면서 막말과 고성, 고나리, 질 전에도 얘기했죠. 옛날 같으면은 애가 둘일 사람과 옛날 같으면은 무덤에 있을 뿐이 서로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식구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식구 혐오. 좋은 건 개평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사람이 문제일까? 아닙니다. 안주가 문제인 건 아닐까? 맛있는 걸 먹으면 다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바보상의 안주를 구매해 보세요. 삼국시대 때부터 즐겨 먹었다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중에서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있긴 있었겠죠. 한국에 없었을 뿐이지. 그때쯤 있긴 있었겠죠. 소 안 키웠어요? 이집트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해주지 않고 몰래 교유를 하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휘저으면 맛있어져. 이러면서. 맥반석, 치즈, 오징어, 육포, 귀채 오징어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제품 수령한 그대로 바로 식구들을 버리고 캠핑장으로 떠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들이로 향할 수 있는 소풍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상에는 멸치 세트도 있죠. 추석에는 멸치가 주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밥 반찬으로 좋은 새소 멸치. 이거 그거죠? 약간 치어 같은 그거. 네. 엄청 작은 거. 네, 오래되면은 잘 안 떨어지는 거. 네. 달달하게 조리면 좋은. 그렇죠. 네. 막 그 밥 후레이크 이런 데 들어가는. 엄마가 물려 쏟으면은 네. 그대로 돌되잖아요. 네. 후리가케 일부 머리통을 볼 수 있는 그. 네. 맞아요. 그리고 육수용 중대 멸치 등의 3종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몬드와 호두가 결합된 멸치 견과 세트. 이거 그대로 졸여주시면 조청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트가 있습니다. 국내산 참조기에 국내산 천일염으로 염장한 참굴비 세트. 저는 굴비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저 이거 궁금해요. 이 염장굴비가 내가 여태까지 먹은 게 다 염장굴비인가 하는 궁금증이 떠오르더라고요. 안 짜면 아니 말리자마자 그대로 짜지진 않아요? 그렇겠죠? 네.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굴비를 좋아하면 무조건 과메기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둘 다 좀 입에 안 맞는 편이라 가지고. 아, 그게 바로 접니다. 둘 다 좋아하는 사람. 네. 이게 진짜 맛있는 걸 먹어봐야 되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그런가? 그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죠. 네. 맛있는 거 찾아 먹어볼게요. 명절 어머님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멸치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으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언어를 갈고 닦는 게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문제되지 않을 말을 잘하는 훈련부터 일단 많이 받게 되고 그 외에는 뭐 사람을 감동시키는 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못하는 사람 투성이죠. 우리나라는 전 그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문장의 100단어 중에 나쁜 말 2단어만 꺼내는 언론들이 이렇게 질비하면 사람들은 좋은 정치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이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정부 질문에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말을 굳이 국회 안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팩트인들. 네. 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하면 질리기도 하죠. 왜 딴 그렇죠. 얘기 좀 안 해주지? 할 수 있죠.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 특히 근데 좀 변호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 대정부 질문 이슈들은 특히 좀 이념 문제가 얽혀있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념 싸움을 정부가 걸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읽기 어려운 단어죠. 늦구구 바람. 네. 늦구구. 네.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대응을 하는 태도가 계속 뭔가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전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좀 되게 놀랐던 레토릭이 국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 봐온 중에 정말 처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든가 사실과 다릅니다 정도의 답변은 해요. 네. 간혹 가다가 보통 이제 민주정권에서는 이해찬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그걸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TV에서 다 보면 국회 TV에서 다 보면 절대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때도 장관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검사받고 필요하면 혼나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이렇게 모르고 반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 평생. 이게 발언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가 거기 앉아 있는 거고, 그쵸. 장관은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간이 거기서 네. 국민들의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냥 랜덤한 사람 둘이서 오프라인 키배를 뜬다고 생각해요. 이 장관들은. 네, 그러니까요. 킵에 나오는 그 언어가 똑같아요. 공부 좀 하세요. 네. 네. 공부하고 오세요. 네. 그건 정말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리고 거죠. 막대를 달아 자꾸. 맞아요. 한동훈 습관이죠. 맞아요. 네. 막대 사수 정말. 어디에 아이디가 있으신 거지? 아무튼. 네. 다 파놨겠죠. 네, 아무튼 이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념 관련해서 이렇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건 다른데요. 하면은 계속 치열하게 따져야 되죠. 네. 그래서 보면 그 같은 주제를 다뤄도 조금씩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는 해요. 오염수를 다루는 것도 다 조금씩 다른 근거를 들고 나오고 홍범도 장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평가도 다른 근거들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렇게 대충 대답하면 되겠지 히히 하고 나갔다가 발린 게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이게 단순히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언론이 지켜봐야 하는 이슈고 관련해서 누가 어떤 근거를 댔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슈가 되는 건 계속 말해왔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반응하는 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예리하게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막대를 사수했느냐죠. 누가 지지 않았느냐. 네. 어쨌든 지금은 국회의원도 쇼츠각을 제외하는 시대니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유호정 의원이 이제 진중권 씨랑 요새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 하죠.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딱 보고 있으면 저건 쇼츠 뜨겠네. 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네. 그래서 지금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용해인 의원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쇼츠가 잘 뜨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것도 의원실의 능력이긴 하죠. 네. 그걸 실제로 고려를 해서 뭔가 그 질의를 구성을 하고 그런 흐름이 과거와 다르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유호정 의원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막 질의나 답변하면서 제로투를 추거나. 그러는 양반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뇌에 뭐가 떠올랐는데 지울게요. 슈퍼샤이 같은 걸 하거나. 네. 그래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르고 대답 못하는 총리, 혹은 말 돌리는 의원 이렇게 타이틀을 뽑으면 쇼츠 조회수가 진짜 잘 넘으면 100만이 넘죠. 네, 그렇죠. 네. 저 재밌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네. 국정감사 자료한다고 이제 대담을 많이 보잖아요. 수백 개를 보죠. 수백 개를 보면은 같은 대화인데 네.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겼다고 썸네일을 달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겼다고 썸네일을 달아요. 네, 그래서 그거 꽤나 무의미한 말입니다. 판정은 그냥 시청자 본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약간 펜싱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1점 얻는 것만 딱 잘라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정치 기사 조회수가 100만이 나올까 생각해보면은 그렇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뉴스 소비 분석 기사를 이제 네이버 뉴스 기준으로 낸 게 있었어요. 근데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게 다 생활 기사입니다. 혹은 연애 좀 섞어놓은 거. 맞아요. 네. 50kg 뺀 먹방 유튜버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 이런. 죽음.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범죄, 사회면의 이슈들. 그렇죠. 네. 아니면 연예인의 범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네. 정치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치 기사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답이 좀 나오기는 하죠. 근데 그걸 KBS에서 2020년에 타이틀로 뽑아서 낸 기사가 있어요. 정치 기사는 왜 그럴까? 정치부 기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였습니다. 네. 딱 요맘때 정기국회 도입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를 옮겨보면요. 자극적인 기사는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발언에서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김경국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겸 정치부장은 정치인들이 언론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과격한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를 언론에서는 일정 부분 순화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막말 공방을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데스크급들의 발언에 공통점이 있죠. 남 탓이죠. 네. 너네가 하는데 우리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안 옮길 순 없잖니?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은 그걸 순화해서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책임은 이 부장님께 계실 텐데.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건 기사예요. 이게 경어체로 쓰인 기사여가지고 기자들이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과격한 용어를 기사화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조윤호 전 미디어오늘 기자는 정치인이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내가 받아 쓰지 않을 경우 해당 정치인이 더는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지점. 네. 또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1000명 넘는 기자들 모두가 안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말과 주장을 선별해서 기사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조약, 협약 같은 걸 하죠. 협정을 하죠. 다 같이 하지 말자고. 네, 그렇죠. 예. 하지만 기자사회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뭐 기자협회에 들어가면 있긴 있겠죠. 네. 열심히 뭘 해요. 캠페인도 하고. 네. 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요. 조선일보. 네.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주로 시행한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네, 그렇죠. 그 처음부터 소용없다. 네, 그리고 예시로 드는 게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이 대통령제 국가로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삼권 분립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정부 질문 없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타협을 해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대통령제로 합의를 한 거다 택했다고 한다. 맞는 말입니다. 네, 역사적 사실이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의 대정부 질문은 여야 지도부의 세력 과시, 지지층에게 각인될 수 있는 장면 연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으니 정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처럼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자고 했어요. 이제 미국은 상임위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이제 사안이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조선일보의 이 얘기가 새로운 얘기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생각보다 꾸준히 나왔어요. 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도 대정부 질문에 걸맞지 않은 내용을 질의하면서 한 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됐으니 들어가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호통과 면박성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네. 실패했네요. 네. 듣는 의원도 없고. 그것도 모르세요? 네. 들어갈까요? 됐는데. 네. 이렇게 쭉 읽어놓고 이거 어디 걸까요?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마저 읽을게요. 네. 듣는 의원도 없고 내용도 없는 대정부 질문 무용론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기사입니다. 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한 채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고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치 공세로 정쟁을 유발하는 대정부 질문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09년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네. 비슷한 기사가 시즌이 있더라고요. 2001년, 2009년, 10년, 2014년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옛적 저 어렸을 때 저 해운대 헬기샷 같은 거군요. 그게 뭔가요? 여름이 휴가 되면 때. 7월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해운대에 방송사 헬기가 떠가지고 네. 꼭 100만이 모인 걸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한 꼭지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 기사가 나갔어요. 매년. 요즘에 안 나와요? 요즘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드론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렇게 유행이 돌고 돌더라고요. 정확히 이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01, 2010, 2014. 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꺼내든 게 아니에요. 항상 매번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로 한나라당이었어요. 그죠. 네. 게다가 또 이 연도는 죄다 보수정당 집권기. 이건 뭐 대단한 공통점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문제예요. 정쟁을 유발. 이 정쟁이라는 단어의 분석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사람들이 언론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치 공세로 정쟁을 유발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특권을 악용해서 아무 손해도 안 보는 건 언론에 가깝습니다. 네, 언론에 그렇죠.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왜 자꾸 이런 거 옮겨 싣느냐고 했을 때 누가 죄를 묻거나 할 수 없거든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니 면책 특권을 악용하려면은 그걸 악용해서 뭐 돈이라도 벌든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바보인 게 대정부 질의에서 막말이 나온다고 대정부 질의를 없애면 다른 데서 막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네. 네. 그 상임위를 대신에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매번 나온 대안이었어요. 2010년에도, 2014년에도, 2001년에도. 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상임위 활동과 대정부 질문을 다루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죠. 기사 제목 몇 개만 옮겨볼게요. 막말과 파행이 지배한 국회 상임위, 민생법안 외면했다. 머니투데이고요. 네. 네. 나이도 어린 게 양아치세요? 국회 기재위 아수라장. 조선일보입니다. 똑같죠? 네. 자,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보도 행태가 바뀔 리 없어요.
그리고 그 보도 행태에 길들여진 정치인들이 당장 바뀔 수 있지 않아요. 네. 자,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론이 바뀌는 게 먼저예요. 맞습니다. 언론이 선도하면 정치인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표창원 씨가 이제 다시 재선 도전 안 하면서 이제 떠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돌아갈 때는 막 서로 소리 지르다가도 맞아요. 카메라가 딱 꺼지면 그냥 다 너무 조용하고 젠틀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행태에 너무 질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발견이에요. 네. 그렇죠. 그 성매매를 존재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거랑 같지 않나요? 좀 더 풀어보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약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성판매를 쉽게 해서 살아남으려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구매자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구매자만 처벌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잖아요. 합법화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혹은 구매자만 처벌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죠. 네. 그런데 그럼 보통은 이제 구매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산업이 생기고 거기에 착취된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비유일까요? 네. 다만 요걸 생각해 볼 지점이 있죠. 그 의심과 혐오를 끄집어내서 보통은 얻어내는 결과는 현상 유지거든요. 네. 상황이 더 나빠지게 만들거나 조금만 나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필요 없는 논의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 지점에서 정치의 언론 혐오의 동작이 똑같습니다. 얻어내는 결과는. 그거 하나만큼은 똑같습니다. 네.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서 정치의 질이 낮아지도록 유도해요. 이 정권이 만들어낸 성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 정치 방역. 네. 정치 정치 땡땡 이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도 제가 점수를 높게 주는 편인데 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보좌관 출신이죠. 여기 이제 내려와서 계속 모시고 있던 계속 공부도 안 하고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당선됐거든요. 근데 공부를 꽤 열심히 하고 자료조사 잘하는 보좌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공부한 티를 풀풀 내는 패턴이 딱 읽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언론이 다뤄줬나요? 정말 없더라고요. 예. 네. 언론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누구예요? 예. 우리 국정감사 방송이 매번 그 증거입니다. 제가 한번 화를 낸 게 네. 수많은 언론이 세민이는 늘 똑같은 걸 화를 냅니다. 똑같은 걸 화를 내죠. 수많은 언론이 네. 정책질이 없었다. 텅 빈 무슨 네. 맹탕 국감이라고 니들이 다 기사를 냈는데 그럼 우리 한 달 동안 뭐 했냐? 라고 화를 맨날 내잖아요. 우리 한 달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우리는 한 달 동안 정책 이야기만 100개를 넘게 했는데 네. 니네는 고작 한 달 동안 맹탕 국감 기사 하나 내고 있냐? 맹탕 국감 기사를 한 수백 개 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젊은 언론인들이 메이저 언론사 들어가서 나빠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선배들이 다 거기에 익숙해져. 선배들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정치 혐오를 디폴트로 깔고 공부를 하게 돼요. 언론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네. 정부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거예요. 한국 보수는 주로 그걸 했어요. 네. 그걸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 그렇고, 네. 정치를 싫어하게 만들면 투표율이 낮아지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상하게도 보수가 승리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MZ노조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네. 그게 정치를 뺀 노조 활동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정치잖아요. 노조 활동이. 그리고 이건 그렇죠. 인간의 정치적 본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엘리트주의에 차오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어떠한 계급에 있는 어떤 높은 사람들 우리가 합의해준 이런 사람들만 논의회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라. 그 다른 표현이 정치 혐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덜 갖든지 네. 최대한 덜 들어와라.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더러 어떠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거죠. 빨갱이 취급도 하고 강성 지지자 얘기도 하고 참여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이거 나쁜 거야. 우리가 해먹게 도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조사들이 의도에 모였을 때 네. 뭐 정치적 구호가 없었다라는 평이 있는 거예요. 네. 뭔 소리야 저게 정치적 구호인데. 그렇죠. 그건 참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 구호를 하면 정치적 구호를 한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해석이 악당이에요. 네. 그 해석은 보통 정치 혐오고요. 정치 혐오는 정치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상임위 막말도 계속 보도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젠 뭘 없애야 되죠? 상임위 없애. 이제 뭐가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대정부일치문의 폐지의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이게 옛날엔 아니랬는데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라떼. 네, 라떼. 근데 일제 아니면 독재거든요.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네. 라떼는. 그렇죠. 둘 중 하나. 네. 독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독재 정권 시기에는 대정부 질문이 야당의 합법적인 투쟁 도구였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 네, 민주화 이후 그 역할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네. 특이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는데 그 연도의 기사에 다 있어요. 네. 야, 요거는 좀 과감하게 해석하면은 이제 네.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양성평등이 됐으니까 양성평등은 필요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민주주의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메시지는 많죠. 네. 아까 적극적 참여점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도 냈어요. 사실 이 일면이 3부작이거든요. 네, 뭐 좀 쪼개서 내잖아요. 보면은. 네. 기획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대정부 질문 과거엔 팩트 폭로, 지금은 가짜 뉴스 공장으로입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의 좋은 예를 소개하는데 뭔데요? 다 군사 독재 시기의 정권 비리 폭로예요. 오. 네, 뭐 제가 뭐 그거 역사적인 거 다 여기서 소개하진 않으려고 하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분 나쁜 지점 중에 하나예요. 부역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때렸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척해요. 그쵸.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디세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도 국민의 정부가 잘한 얘기를 한다. 그렇네요. 맞아. 그때 열렬히, 그래서 지금 장담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한 말 잘 기억해 주세요. 20년 뒤에 조선일보가 문재인은 아니랬다는 말을 맨날 할 겁니다. 맞아요. 너무 기대된다. 입에 달고 살 겁니다. 네. 트럼프 때,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 약간 그 진보 언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시 때도 아니랬다. 근데 맞아. 많이 봤어요. 그건 맞는 하소연. 그래,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했던 거 맞는 같아. 말이라는 거 상대적이니까 말 못하겠고, 그건 하소연이잖아, 하소연. 네. 그 좋은 사례로 들었던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1989년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통일민주당 김은환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이제 경기도 안양시 임야 소유를 폭로한 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좋은 예시라는 거예요. 네, 뭐 거의 다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도 양평고속도로 폭로했잖아요. 그건 그래요. 국회에서. 똑같이 네.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의 말인데요. 이제 과거엔 국회의원 같은 지위를 가진 이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권력 비리를 폭로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정보 전달이 되기 어려웠다며 지금은 언론과 SNS 발달 등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비리 폭로의 장으로 역할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리고 현 대정부 질문 제도가 질의의원이 정당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회의 역할을 틱톡에 넘겨주자는 말입니까? 뭡니까? 대정부 질문이 겁나 힙스터 아니야, 이 교수님? 네, 대정부 질문이 이제 그 가짜뉴스의 장이 됐는데 우린 보통 유튜브와 틱톡을 가짜뉴스의 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네. 잠깐 혼동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는 이제 정당이 스피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거는 그냥 그 기사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당의 입장은 배제를 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진짜 탄핵할 만한 거. 정권의 윤리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폭로하는 게 정말 국회와 야당의 역할일까요? 네. 없진 않아요. 있긴 있죠. 네. 네.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는. 그리고 이상하죠. 그것만 하면 또 혼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가짜뉴스 생산한다고. 아니, 그리고 정당의 스피커라는 말도 웃긴 말인 그쵸, 거죠. 네.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정당의 메시지라는 게 철학의 집합이잖아요. 어쨌든.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고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정당의 스피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쓱 보면은 나쁜 말 같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방역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정책 질의를 바란다는 말 정치 점심 막 정치 저녁. 네.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을 먹을 그러니까요. 거냐. 정치적인 선택이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책질이 없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지만. 그리고 따져보면 오염수 질의도 정책질이잖아요. 어떻게 정책질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외교 정책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다 정쟁화됐다라고 치부하는 건 이제 결국 국회는 정당은
각자의 이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지 무용하다라는 의회 혐오를 재생산할 뿐이죠. 네. 네. 그럼 비리 폭로 같은 진짜 잘못된 거, 순수한 의도의 정치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런 것만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네. 역으로 말하면 네. 그 정도의 비리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그런 비리가 없으면 내정부 질문 하면 안 되나요? 그죠. 네. 그럼 조선일보가 기대하는 혹은 어쩌면 정치 혐오에 약간 빠져버린 그 시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딱 그 정도가 되어버린 걸까? 그럼 그 원인은 군사 독재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패턴으로는 정치 혐오는 99% 의회를 때립니다. 그렇죠. 네. 예, 의회는 민의를 대변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단순 도식화, 민의가 싫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의는 말이잖아요. 말은 옮겨가면서 왜곡되죠. 그 왜곡한 줄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이 네가 말하는 국민이 아닌 걸 견디는 예를 들어 건가요? 북한에서는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오히려 북에 이롭죠. 북한 사람들이 더 공감할 테니까. 다만 그렇게 좌파구만. 네. 다만 그 표현이 저급하기로서니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대변해준 거 맞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오만 실드 다치느라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 말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신원식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신원식 본인 제외? 그러면 그건 그냥 다 들어도 되는 말 아닐까요? 행정부에선 막말 못해요. 행정부는 막말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수행하라는 의미죠. 행정부에 수장한 사람 빼고. 그 사람은 정치인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사법부에서 막말 못해요. 사법부는 아닙니다만 검찰도 원래 막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입법부는 막말해도 돼요. 민의를 대변하니까요. 예. 입법부는 들어온 말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싫다? 그러면 그건 선거제도? 더 나아가 공화의 개념에 대한 부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게 하자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하죠. 네. 난 공화국이란 게 싫어. 예. 민주공화국이 싫어.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스토크렛.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철인들로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같은 의도 아닐까? 저는 언제나 소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만 조선일보는 늘 제 추측에 맞는 기사들을 씁니다. 그리고 정치 혐오 메시지는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플라톤이 되고 싶군요. 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우리와 닮은 사람은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네. 왠지 내 밖을 뺏어갈 것 같고. 우리랑 안 닮아도 싫지만 우리랑 닮은 사람은 싫어요. 근데 우리가 닮은 모습이라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건 뭐 부의 축제에 있어서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차별하다가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 비슷한 말을 하게 된다. 그게 정 싫으면 내가 하기에 말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뽑든가. 네, 뽑든가 아니면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말 위주로 보여주든가. 네. 한 가지 사고 실험.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데요. 그렇게 해보고 말해. 언론들이 그걸 그렇게 해보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보도 준칙 다 지키는데 언론들 매출 떨어졌나요? 심지어 쿠팡 광고 봐야 되는 그 매체들도 준칙 따라갑니다. 맞아요. 네. 사람들은 한꺼번에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어요. 언론이 해주면 가능합니다. 정치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나쁜 말만 뽑았을 테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전에 애증의 정치 클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누가요? 저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화가 나 있어서 불안했어 내가. 국감이 다가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가? 네. 네. 세민이 국감 때 화 많이 내거든요. 네. 오늘 아침부터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저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처음 우리 이름 만들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애증의 정치 클럽.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다루고 싶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저도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한 정치 혐오 했거든요. 네. 어릴 땐 그래요. 네,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리고 근데 모르는 게 죄라는 생각은 또 안 해요. 슬픈 게 심한 네. 정치 혐오가 이상한 희망을 낳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네. 그게 동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고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덜해졌어요. 네. 네. 최근에 애증의 정치클럽 무슨 네. 광고물 뭐 그런 거 만들었던데 뭐라고 써 있었더라. 정치는 지구력이니까. 지구력이니까. 네. 그죠? 네. 예. 근데 그 지구력은 사실 기자들한테도 너무 나쁜 소리는 못 하겠는 게 혐오를 이겨내는 지구력이 제일 중요해서. 그렇네요. 왜냐하면 정치는 혐오스러운 것이 사람들이 속내를 다 드러내니까요. 그게 정치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뭐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나약해 보이네. 왜요? 뒤져보면 기사는 있어요. 숨어 네.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네, 없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왔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무엇이 좋을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데 디테일을 매일같이 접하다 보면 계속 더러운 것만 보여주고 더러운 게 더 빨리 보이고 먼저 보이니까 혐오와 싸우는 일은 기자들도 하고 시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리 지금 사실은 이번 주말에 기사 읽기 놀이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시키겠고 감히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러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아니 보통 다 지금부터 해요. 근데 원래 이거 드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해요. 네. 이거요? 읽는 거요? 아니요. 그거는 이번 주 원고고요. 네. 원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기사 읽기 네. 놀이 녹음과 준비를 해야죠. 그죠? 네네. 네. 이 양반들은 그건 스킵하고. 그렇구나. 예, 다음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환클로피디아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누가요? 환갑. 그렇습니다. 좀 더 짧게 지을 수 있어서 제목을. 고마워요. 천재들 많아. 523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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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